안녕하세요, 강창입니다. 이 시간에는 노후에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됩니다.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치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 부모 본인들이 불편해서 같이 안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식들하고 같이 살다가 결혼해서 다 나가. 그리고 부부 둘만 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픕니다.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러죠. 한 사람 떠나 또 혼자 남아 그 사람도 아파서 떠나는 겁니다. 노후의 30년, 40년 동안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럴 때마다 집은 어떤 집을 준비해야 될 건가, 이런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 명입니다. 그리고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그 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1980년대만 해도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에는 60%로 늘었습니다.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얘기인데요, 어느 한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 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교의 타운하우스라고 하는 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계를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택 사정을 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요, 모든 주택 현관 사방을 유리로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이는 겁니다. 어색합니다. 저 처음에는요, 분양 미달이 됐어요. 근데 입주해서 10년을 살아본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 그러면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그러면은 집을 누가 사냐?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어들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130만 가구가 줄어든답니다. 40, 50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답니다. 그럼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지난 20년 동안에 이 노인네 가구는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20년 동안에 530만 가구가 또 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럼 누가 집을 살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는 68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도 380만 가구가 또 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3인 이상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에 11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도 170만 가구가 또 줄어든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팔아서 집 사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이 금년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거든요. 다만 사시고 파시는 것은 알아서 하시더라도 원칙만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 부어가 될 염려는 없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금융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